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웨비나를 맡게 된 차두리 유미쌤이라고 합니다.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 웨비나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퓨처 웨비나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교재들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카페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채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카페에서 나중에 글로 이제 적어주신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계기로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를 시작할 건데 오늘 다룰 교재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장 가르치기 어렵고 또 아이들도 영어 너무 어려운데 이걸로도 글도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글을 재미있고 쉽게 그리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아이들이 글 딱 써봐 이렇게 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조금씩 하면서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네 라는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할 뒤에도 보실 수 있는데 My First Writing Second Edition 이렇게 총 3권의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련북이고 워크북도 이렇게 반대로 제가 보여드렸네요. 이게 수련북, 워크북에서 동일하게 3권 이렇게 있다는 것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뒤에도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말하는 동안에 혹시 뭐 이렇게 질문하실 거가 있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바로 채팅을 못 보더라도 여기 답변해 주시는 우리 입사 직원분들도 함께 계시니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 제목은 이렇게 My First Writing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쉽고 재미있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네, 저와 함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PPT는 카페에도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퓨처에서 되게 좋은 점이 이런 웨비나 영상을 바로 유튜브나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니까 또 그걸 보시면서도 내가 놓쳤던 부분 아니면 나 이 부분 좀 더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적거나 아니면 막 다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지금은 들으시면서 웨비나 그 후기 이벤트에 참석할 함께 하실 때 필요한 정도로만 캡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3단계, 후기 이벤트의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세미나 참석하기는 이미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들으시면서 언제든 괜찮아요. 뭐 제 얼굴이 나올 때도 괜찮고 아니면 뭐 교재나 이런 그 PPT 화면을 그냥 캡처를 하시고 이거를 나중에 카페에다가 다 마치고 나서 아마 기간을 정해 주실 건데 그 안에만 뭐 간단하게라도 후기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가 어땠다, 웨비나에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아 좋았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적어주셔도 되고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이퓨처에서 교재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웨비나 들으시면서 교재도 보시고 교재를 받아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이 교재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 4단계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영어로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중요한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다룰 교재 My First Writing에 대해서 특징 소개 그리고 교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재를 어떻게 수업을 할지 총 6단계로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6단계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그 어떠한 액티비티를 함께 넣으면서 수업을 하면 좋을지를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 퓨처의 교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가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따로 뭐 그게 뭔가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거에서 조금 더 아이들과 뭔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글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아이들에게 내가 쓴 글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번째 단계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다양한 액티비티들도 자료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writing is important. 우리가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마지막 단계가 사실은 글쓰기라고 할 정도로 영어로 뭔가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글쓰기가 중요한 것이 여기도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써놨지만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거를 발표하거나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전달할 때 물론 말로도 할 때가 있지만 가장 처음에는 그냥 글을 써보고 이걸 정리하고 뭔가 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카톡이나 문자로 할 때, 메일로 보낼 때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글을 쓰면서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 또 일을 할 때 아이들을 자라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한글로 글을 쓰는 것도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죠.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좀 글을 써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아이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든지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나와서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영어로 글쓰기, 영어도 힘든데 글쓰기까지라니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글쓰기도 쉽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글쓰기 실력을 실력을 쌓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요. 우리가 글을 잘 쓰려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글을 잘 쓰려면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봤던 친구들이 글도 잘 쓰고 왜냐하면 좋은 글을 봤기 때문에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에게 쌓이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나중에 글을 쓸 때 여기 썼던 이런 표현이 좋았어. 이 단어는 이런 게 좋았어. 글의 구성이 이런 게 좋았어.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내 걸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좋은 책을 읽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바쁘고 또 어떤 이렇게 봐야 될 거, 공부할 것이 너무 많은데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또 책을 많이 읽으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어떤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단기간에 할 수도 없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다양한 재료의 글을 읽고 그곳에서부터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 교재와 함께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두 번째. 내가 읽고 가져와서 이거 너무 좋았어. 내가 이거 나중에 잘 활용해 볼 거야 라고 끝나면 사실 뭔가 데이터가 쌓였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글을 잘 쓰려면 사실 많이 읽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야 해요. 내가 글을 써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이것을 똑같이 한번 내가 쓰는 글쓰기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모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글을 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써있던 이 글을 가지고 똑같이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하는 것
또 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한번 글을 써본다. 비슷하게 써본다. 이게 필요할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단어를 선택을 할 때 어떤 단어가 이 글에 어울릴지를 잘 골라야겠죠. 어떤 하나 주제의 글을 쓸 때 단어가 어떤 것이 들어갈지를 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또 글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잘 선택을 한다. 이런 것이 있겠고요. 단어가 잘 선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단어가 너무 띄엄띄엄 단어만 틱틱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단어가 잘 모여서 문장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장황하면 사실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문장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읽다가 도대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짧으면서 분명하게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 되게 좋은 글이라고 하죠. 문장이. 그래서 아이들이 문장을 너무 길지 않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그런 표현이 딱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이 단계를 사실 많이들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글을 다 잘 썼어요. 단어도 잘 선택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글 썼고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문장도 너무 길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춤법이 틀리는 게 혹시 있는지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처음과 시작 끝에 했을 때 뭐 대문자를 쓰고 맞춤표나 이런 문장 기호를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뭐 컴퓨터로 타자를 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손글씨로 쓴다면 글을 썼을 때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쓰고 나서 뭔가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가 5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좋은 글을 읽고 내가 똑같이 한번 해보고 효과적인 단어, 필요한 단어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문장에 짧고 간결하게 잘 쓰고 마지막으로 내가 틀린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이렇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글인 걸 알겠는데 이런 것을 책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것을 단계별로 아이들에게 잘 맞춰서 하고 있는지를 이제 교재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My First Writing의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라이팅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쉽게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글쓰기가 재미있어지는 친절한 교재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교재 수련북에서 배웠다. 이제 그걸로 부족하지 않고 조금 더 문장을 연습을 하고 여기 배웠던 문법적인 것도 좀 더 연습을 하고 할 수 있게끔 뭐 센텐스 패턴이라든지 연습 어휘 이런 것들 어휘나 뭐 이런 것들을 복습하면서 연습할 수 있게끔 또 워크북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정말 별표를 막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에는 지금 2가지만 교재가 있잖아요. 티처스 매뉴얼이 있는 것 같은데 교재는 왜 없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앞에 보이시죠? 디지털이라고 써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디지털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네, 누구나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이 퓨처 카페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수업을 하실 때 디지털 티처스 매뉴얼을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수업을 준비하실 때 그리고 내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티처스 매뉴얼을 포함한 또 다양한 부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교재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좋은 교재를 담고 있는 내용, 특징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목차를 제가 1권의 한쪽 면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친숙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처음에 배울 때는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내 주변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배우는 주제들 가지고 글을 쓰면서 뭔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내가 써야 될 이런 이야기들을 이 교재에 다루고 있는 주제를 다 가지고 활용을 해서 글을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친숙한 주제를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6개의 단계, 체계적인 6단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글을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를 배워갈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글을 잘 쓰려면 다양한 그 종류의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딱 모델 패세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내가 이 주제에 가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 했을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먼저 글을 읽고서 이런 유형의 글이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써봐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쉬운 문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서 이런 패턴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딱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 패세지가 있다라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이디어 웹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사실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펼쳐지면 참 좋겠지만 사실 어른들도 그렇게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내가 주제가 무엇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주요 메인 센텐스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이것에 대한 이 주제를 어떠한 이야기를 들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펼쳐나갈 것인지를 이 아이디어 웹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살을 붙여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에 맞게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웹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글의 내용에 따라서 이 아이디어 웹의 그 특징, 구성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주제의 글은 이렇게 해서 쓰면 좋구나라는 것들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책에서 있는 딱 정해진 규격의 틀만 가지고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레포트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또는 뭐 감사, 인사, 아니면 메일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귀여운 카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사실 요즘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한다 이랬을 때 요리 레시피를 또 적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글의 다양한 형태를 다양하게 이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라이팅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글을 써보고 이거를 잘 쓴 다음에 잘라가지고 게시를 하면 내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배웠어라는 것이 쭉 쌓여갈 수 있어서 또 좋은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프로젝트도 계속 나온다라는 것들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워크북에서는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센텐스 패턴이라든지 어휘 같은 것들, 문법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하고 연습을 조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워크북을 되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나중에 이제 액티비티를 할 때 내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워크북을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내가 뭐 숙제로라든지 물론 숙제로도 할 수 있지만 숙제로 하거나 수업 시간에 이거를 다시 풀고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워크북을 활용해서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건 다양한 부가 자료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업에 내가 따로 안 만들어도 테스트라든지 워크시트 또 수업 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실 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썼던 그 글을 가지고 이것을 말하기로 또 연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내가 썼던 이야기들을 내가 어디선가 발표를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이 글을 읽어준다든지 하면서 말하기로도 연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재에서 여기서 썼던 이 글들을 아이들이 잘 정리해서 이거를 영어 말하기 대회에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말하기 수업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 교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문법적인 내용이 이 교재에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써야 되는 표현을 어떻게 문법적으로 맞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런 문법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함께 병행하면 좋을 교재로 문법 교재를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My First Grammar나 뭐 3, 4 Grammar, My Next Grammar 이런 교재들을 함께 넣어서 부가적으로 이제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글을 조금 더 탄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레슨 플로우에 대해서 6단계 제가 아까부터 강조했던 그 6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웜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word practice, 그래서 단어를 연습을 하고 세 번째로 grammar practice, 네 번째로는 writing pattern, 패턴 문장을 써보면서 내가 글을 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 웹을 통해서 글을 하나의 딱 그 지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나의 글을 써보는 단계까지 해서 총 6단계로 처음부터 천천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시 글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워갈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단어, 어휘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좋은 점이 어떤 글을 쓸 때 딱 이 틀에 있는 본문에 있는 단어만 활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추가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내가 어휘를 몰라서 글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단어가 잘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단어를 활용할지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문법을 배우면서 내가 만약에 어디를 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전치사 교통수단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른다면 문장을 구성할 때 다르게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그 주제에 맞는 여기에서 다루는 이 글에서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아이들이 나 이제 문법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쓸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얻고 문장을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문장을 완성을 하면서 내가 다양하게 여기서 단어를 바꾸면서 조금 더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해봐야겠다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뼈대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문장을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교재를 보여드릴 거지만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글 해가지고 하나의 딱 글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6단계가 교재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각각 단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어떤 것들을 학습할지를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끔 교재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교재를 받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이 6단계의 글을 쓸 때 어떻게 각각의 맞는 활동을 넣으면 좋을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단계의 웜업 단계에서는 가방에다가 아니면 종이 백에다가 다양한 물건을 넣어서 이거를 꺼내 보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는 거죠. 이번에 주제는 이거인 것 같아. 여러 가지 무슨 선글라스 아니면 튜브 이런 미니어처 이런 것들을 넣고 바닷가 사진 이런 걸 넣으면 딱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여름 휴가, 바다에 놀러 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쓰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딱 교재를 펴보고서 바로 오늘은 주제가 바다로 여행한 내용이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먼저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배울 게 이런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림만 보여주고 이 그림을 보고서 아이들이 제목이 뭔지 그리고 여기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내가 쓴 것과 다른 친구가 쓴 걸 비교해보고 가장 원래 제목과 내용이 근접한 친구는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반짝반짝 뭔가 아이들이 그런 퀴즈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쟤보다 더 정확하게 썼어 하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교재 글을 쓰기 전에 흥미를 갖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를 배울 때에는 제가 제로인 원이라고 했는데 단어 하나, 그러니까 주제를 만약 생각했을 때 summer, 여름이라는 걸 주제를 이제 정해 놨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다 모든 친구에게 그 주제를 공유하지 않고 어떤 조에다가 그 주제를 보여준 다음에 그 주제가 연상이 되는 4개의 단어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 번에 모든 친구에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4개 단어 중에서 하나씩 공개를 하면서 과연 이 4개의 단어가 설명하는 단어, 주제가 무엇일까를 맞춰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를 듣고 맞췄을 때랑 점점점 점수를 깎아가 나가면서 마지막 4개 다 했는데도 모른다. 그럼 빵점. 하나만 듣고 맞췄다. 그러면은 뭐 50점. 이렇게 점수를 차등을 주면서 이제 주제를 맞춰 나가게, 그리고 거기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하게 해주면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데 4개의 단어를 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 어휘가 더 풍부해지는 그런 활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가 나오면 이것들을 예쁜 종이에다가 적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내가 이 단어는 잘 몰랐어요 라는 것들을 적어서 게시판 같은 데다 붙여놓으면서 하나하나 단어가 쌓여가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머를 배울 때에는 사실 그래머는 아이들이 잘못 접근하면 또 지루하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say a sentence in a different word라고 해서 문장이 써있는 종이를 뽑아서 그 문장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밑줄을 단어를 쳐놓고서 그 단어를 바꿔가게끔 해주면서 아이들이 릴레이로 만약에 조원이 4명이라면 4명의 줄을 서서 첫 번째 아이가 딱 펼치고서 거기 뭐 문법적인 내용을 바꿔야 된다. 뭐 만약에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꾸고 미래형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바꿔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착착착착 바꿔가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직접 써보거나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를 아이들과 어떤 주제를 딱 줘, 글 하나를 주고서 거기에서 어떤 게 메인 센텐스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써놓은 문장인 건지를 구분을 하고 적어보고 이런 게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직접 액티비티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5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웹에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때도 교재에 물론 아이디어 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도 좋고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직접 그려가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종이 다양한 워크시트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 그 가족에 대해서 뭔가 쓰기 전에 등장인물을 하나를 그려놓고 그 등장인물을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 특징을 적어준다든지 아니면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뇌를 딱 그려놓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을 또 좀 더 재미있게 사실 그냥 노트 하나에다가 그냥 회계적으로 쓰는 거 말고도 그렇게 조금만 바꿔주면 또 재미있게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상을 그려보거나 뇌를 그려서 뇌에 여러 가지 스팟을 뭘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또 써보는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글을 다 썼을 때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들도 이제 좀 이따가 액티비티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 보여드릴 건데 내가 쓴 글을 조금 더 예쁜 어떤 내가 만든 DIY 책에다가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책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쬐끄맣게 워크시트를 잘라서 거기다가 써도 보고, 뭐 계절이나 각각의 주제에 맞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써보면서 아이들이 내가 쓴 글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그냥 글을 보여주는 것과 내가 만들어서 쓴 걸 보여주는 것도 다르니까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교재를 한번 살펴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제가 미리 한번 펼쳐놔 봤는데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은 제가 카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카페 말고 이 화면에 미리 해놨었는데 여기에 제가 이 스마트 캠퍼스를 먼저 그 로그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업용 이북을 보시면 이렇게 교재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My First Writing의 3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왼쪽에는 네, 이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3권에 보시면 왼쪽에는 다운로더블 리소스라고 해서 쭉 어떤 자료가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지금 교재에 보시면 특히 목차가 쭉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여름이고 많이 휴가 다녀오셨고 하셨으니까 네, My Best Vacation, The Best Vaca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총 6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웜업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웜업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제가 모델 패세지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이게 이제 1단계부터 점점점 조금씩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뭐 둘 중에 하나 가로만 쳐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 있다가 지금 이거는 3권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전체를 하나씩 쓸 수 있게 2개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조금 더 아이들이 집중하고 흥미를 찾을 수 있게끔 간단한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 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말풍선을 해놨으니까 이걸 보면서 글을 한번 완성해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을 보여주지 않고 글만 보고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고 나서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또 문제를 풀어보고 아이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활용하고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고 자, 2번째 단계는 word practice, 단어를 배우는 단계인데 여기에 보시면 앞에 나와 있던 모델 패세지 말고도 이제 휴가가 다양한 형태의 휴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로 뭐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바다를 갈 수도 있고 산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는 이번 여름에 아무 데도 못 갔는데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퓨처는 그런 것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휴가를 못 갔어도 내가 집에서 사실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휴가가 이거죠. 이렇게 시원한 데서 맛있는 거 그냥 시켜 먹고 푹 쉬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휴가도 있다라는 것도 놓치지 않고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휴가들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쭉 이제 보여주고 이 단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장 예시가 있어서 여기다 넣으면서 이 단어는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게끔 다양한 문장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휴가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글을 쓸 때 나는 못했어요. 저는 한 적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퓨처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휴가들을 또 담고 있다라는 것도 놓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그래머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제 나의 여름 휴가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갔는지를 표현을 이제 쓸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과 그거에 맞는 전치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이들이 글에 맞게, 그러니까는 사실 문법적인 것만 딱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바로 또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되게 좋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문장을 맞게 넣어보고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밑에는 또 둘 중에 하나 맞는 거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위에는 이번에 배우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면 그 밑에는 또 이제 글을 쓸 때 내가 여행에 대한 글을 쓸 때 뭐 과거 표현이라든지 시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치사를 뭘 듣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문장을 직접 써보는 단계인데요. 여기는 그 처음 모델 패시지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아이디어 웹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봤던 내용의 단어들을 이렇게 My family 하고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서 A vacation in Maui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주제 문장이구나. 그러면 이 주제 문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어를 어떤 걸 넣을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글을 완성하고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볼 수 있게끔. 그래서 구성을 한 거 아이디어 웹을 채워 넣고 그다음에 그대로 써보면서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의 글을 쓸 차례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죠. 그래서 make your ideal web about your best vacation. 그래서 나의 휴가를 직접 써보는 거죠. 우리 가족은 뭘 했다. 근데 여기에서 어디를 놀러 갔다라는 거를 앞에 거 단어, 아까 단어, 워드 두 번째 단계에서 배웠던 그런 단어들을 보고서 채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워드뱅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휴가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단어만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만약에 보드게임을 했다. 그러면 보드게임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played board games 이렇게 써 있죠. 아예. 그래서 이 어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문장을 만들고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워드뱅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지 않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 글을 쓸 때 꼭 활용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글을 쓰기 전에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죠. 월드뱅크도 있고 모델 패시지도 있고 또 앞에 나와 있던 다양한 단어들을 활용하면서 봤던 글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정말로 다 똑같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재가 좋은 것이 그냥 패턴 문장만 쭉쭉쭉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제에 대한 글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아이들이 6단계에서 직접 내가 아까 아이디어 웹을 만들어서 썼던 글을 직접 써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의 이야기를 한번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보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도 사실 훌륭한데 제가 아까 글을 잘 쓰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글을 쓰고 나서 내가 혹시 틀린 게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퓨처에서는 이 교재 안에도 그걸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라이팅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내 문장이 대문자로 잘 시작되고 있는지 체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한 실수를 적어놨죠. 그리고 문장이 뭔가 문장 구호로 잘 끝나고 있는지. 아이들이 생각보다 문장 구호를 잘 안 써요.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쓸 수 있게끔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단어가 잘 맞게 잘 순서대로 잘 써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글을 쓸 때 내가 영어는 사실 이렇게 띄어쓰기가 우리 한글처럼 띄어쓰기가 되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를 하고 나서 공간을 띄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쓸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 안 시키고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띄어쓰거나
띄었어야 되는데 다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쓸 때 잘 칸을 잘 여유 공간을 놔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글을 다 쓰고 체크까지 다 하면서 글을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을 보고 좋은 거를 내가 다 흡수해서 글을 쓸 수 있게끔 해주고, 다양한 어휘를 내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좋은 문장을 어떻게 간략하면서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문법적인 것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이거를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리고 문장을 잘 쓰고 난 다음에 이 내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틀린 점이 없는지, 말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권만 그리고 3권만 보여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교재를 쭉 한번 이북으로도 활용해서 보시면 내가 1권만 갖고 있어서 난 1권에서 멈추겠어요. 이게 아니라 2권, 3권도 쭉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시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writing activity. 그래서 처음에 다양한 것들을 제가 준비했지만 사실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scope and sequence가 있는데 이것은 수업을 준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배울지, 그리고 단어가 어떤 게 나오는지, 문법적인 게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이걸 보시고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시면 이런 자료를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는 물론 아이들의 실력을 테스트할 때 쓰셔도 되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게임처럼 아이들이 글쓰기도 막 했는데 시험도 자 지금부터 시험 볼게. 자, 나눠주고 시험 시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게임처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워크시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글 쓰고서 했던 것처럼 어떤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서 틀린 점을 찾는 이런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아이들이 무슨 틀린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이런 거 할 때처럼 그림을 앞에다 딱 붙여놓고서 누가 먼저 틀린 거 다 잘 찾아서 고치는지 이런 활동으로 하시면 또 재밌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티처스 매뉴얼이 있어서 이거는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티처톡도 나와 있고 각 단계별로 어떻게 수업을 풀어나가면 좋을지 설명도 되어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활동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그 스코프 앤 시퀀스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가 있는지 그리고 단어를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래머는 뭐 beverbs adjectives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것들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 그래머에서 비동사 현재에 대한 시제를 조금 더 아이들과 추가해서 학습을 하고 싶다 하면 부가적인 이제 그래머 액티비티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라이팅 프로젝트도 있고 자, 리포트 라이팅에서 주제 어떠한 형태의 글인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림과 그림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과 활용을 하면서 게임처럼 하셔도 되고 아이들이 간단하게 시험을 보면서 네,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틀린 거, 이렇게 고쳐야 될, 수정해야 될 것들을 체크하고 다시 써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워크시트입니다. 이거는 그 TM에 나와 있는 추가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게임을 하시면 사실 제가 따로 막 이런 게임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셔가지고 준비물 어떠한 단계로 해야 되는지 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제가 준비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인데요. 이거는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한번 아이들이
주제가 딱 글을 썼을 때 어떤 메인 주제가 있고 이거를 뒷받침할 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글을 보면서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찾는 거 또는 예시글을 보고 직접 메인 아이디어 써보고 각각의 디테일이 뭐가 있는지 써보고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활동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메인 아이디어를 찾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써보거나 이런 것들인데 자,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글을 보고 여기 밑에 첫 번째 보시면 A, B, C, D 해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를 A, B, C, D 중에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밑에 파란색 문제에서는 아예 그냥 보기가 없이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더 맞는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출력하셔서 제가 나중에 다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이제 다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그리고 상세의 문장이 무엇인지를 디테일을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아이스크림 콘을 가지고 메인 아이디어는 뭔가 글을 꽉 잡아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아이스크림의 콘을 메인 아이디어에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스쿱 하나하나가 디테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 위에 하나, 두 개, 세 개 쌓아가면서 글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써보고 그다음 디테일을 써본다라는 것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글이 하나가 있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패시지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그 글을 여기다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여기서 주제는 무엇이구나 써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먼저 상세 디테일이 무엇인지를 적어보고 이제 거꾸로 메인 아이디어가 이거구나. 그러면 주제가 이것이구나라고 한 번씩 시각적으로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요거는 What's the big idea?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라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디테일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게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출력하셔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직접 교재에 나와 있는 주제로 만드셔서 하셔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활동 게임들인데요. 자, 이거는 그룹핑 월즈라고 해서 다양한 주제의 단어들을 막 섞어 놓고 이거를 뽑아서 글을 써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또는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이 섞여 있는 이런 게임을 이제 주제별로 해서 단어를 뽑아가지고 여기에서 이 주제에 맞는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고 디테일은 무엇이다. 또는 다양한 단어를 뽑아서 이 주제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맞을 것 같아 라고 아이들이 직접 구성을 한번 해보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밑에 파란색 이제 여러 가지 색지로 있는 것들은 메인 아이디어와 서포팅 디테일을 한번 찾아가지고 글을 순서대로 맞춰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 태스크 카드 게임은 다양한 카드의 게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어떤 미션을 하나하나 성공해 나가는 그런 게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한 번씩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직접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출력하셔서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준비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메인 아이디어 맥이라고 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종이 가방, 종이 백에다가 다양한 물건을 넣거나 다양한 단어들을 넣어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 나온 단어, 그러니까 백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놓고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조별로 아이들이 여기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해서 글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해주시면 또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What's the title 같은 경우는 스토리만 보고서 주제와 메인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직접 써보고 내가 누가 더 근접해서 원래의 주제에 맞는지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M&M's 라이팅은
M&Ms나 이렇게 색깔이 나뉘어져 있는 초콜릿 같은 걸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내가 받은 그 초콜릿 색깔에 맞는 주제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별로 해도 되고 팀별로 해도 되고 그래서 글을 쓴 다음에 이렇게 워크시트 안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그 안에다가 글을 쓰게끔 해서 게시를 해두면 또 좋은 조별 그런 팀별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메이크업 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자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피자 그림 그대로 써도 되고요. 빈칸도 있어서 거기다 직접 그림을 그려서 글을 써볼 수 있게끔 해줘도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하나의 파트를 맡아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얘를 다 모아서 피자 한 판을 만들어가는 이런 활동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교재를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종이봉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넣고 제가 이거는 자료를 다 만들어서 드릴 건데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기에다가 메인 아이디어가 뭐고 디테일이 뭐고 뭐 어떤 걸 쓸 건지를 직접 보시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 봉투를 활용해서 게임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그림만 교재에 있는 워크시트에 있는 그림만 갖다가 붙이고 아이들이 직접 보고서 이거 제목은 이거 같아. 메인 아이디어. 주제는 이걸 것 같아. 라고 직접 써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아이들이 또 조금 더 글을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M&M's 이런 거 글쓰기도 제가 워크시트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주제를 정해 놓는 거예요. 먼저 빨간색은 나의 가장 더웠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는다던가 파란색은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에 대한 글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제를 다양하게 이렇게 정해놓고서 아이들이 이제 M&M's 색깔을 내가 어떤 걸 딱 뽑았는지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글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워크시트를 주고 빨간색 나왔으니까 나는 1, 2, 3 어떤 거를 쓸 거야 라고 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는 워크시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맞춰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또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서 다음 단계의 액티비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글을 잘 썼으면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만든 건데 메인 아이디어 북과 메인 아이디어 디테일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출력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게 좀 귀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들이 하나의 책상이 되고 다리가 되어서 지탱을 해서 글 하나를 완성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도 보고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구나. 다리 하나가 없으면 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잖아, 테이블이. 그러니까 뭔가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 개가 있어야지 더 잘 서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구가 아파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글을 이제 써보고 아픈 지구가 이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다시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반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드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사실 어렵지 않아서 아이들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렌타인데이 같은 때 글쓰기 할 수 있는 템플릿인데 이거를 그냥 재미있게 글을 쓰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글을 쓸 때 템플릿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고 그리고 주제에 맞게 다양한 워크시트를 출력을 해서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거기에서 주제에 맞게 여름 이제 피서를 갔던 내용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튜브를 타고 놀 수 있는 이런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글을 여기다 써주면 조금 더 재미있게 또 오래 기억이 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 테이블이에요. 이거를 잘 쓰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잘 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메인 아이디어를 받쳐주는 것이 서포팅 디테일들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있고요.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메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전구예요. 내가 나의 생각을 여기 안에다가 정리할 때 메인 아이디어는 여기다 적고 그다음에 디테일은 이 밑에다 적고 이렇게 해서 나의 생각 아이들이 이런 거를 써놓고서 게시를 해주면 쭈르륵 해주면 또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쉬운 부 같은데 이렇게 뭐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글로 만든 건데 얘는 그냥 이렇게 펼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하나의 주제로 다 썼는데 이 아이들이 글을 여러 가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이렇게 안에다가 첫 번째 글은 여기다 남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이렇게 하면 한 8가지 뭐 이렇게 해서 글을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글을 다 쓰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주면 내가 My First Writing 1권에서 배웠던 주제가 다 이 한 권에 담겨 있어요 라고 해서 책을 하나를 다 배우고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이 한 번에 정리가 되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이 책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를 뭐 영상이나 사진으로 설명을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고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건 십자형 폴드라는 책인데 그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보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세계지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에 대한 책인데요. 이게 플래그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짠 펼치면 이거는 한눈에 딱 뭔가 특징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3단인데 이걸 2단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의 글을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각 단계마다 글을 하나씩 짧게 써서 붙여놓으면 나의 또 하나의 책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줘도 되고 그리고 이제 주제 중에서 별자리, 뭐 지구 여러 가지 행성 이런 거 배우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아이들이 내가 배웠던 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그렇게 수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되게 간단한 책인데 종이가 하나가 있으면 종이를 그냥 접어요. 반으로 접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은 거를 4개를 붙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4개를 붙인 다음에 하나씩 펼쳐주면 책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쉬워요. 이 책은 정말 쉬워요. 근데 지금은 사각형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예쁜 도일리를 붙이고 아이들이 이제 직접 표지를 꾸며주는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 색색마다 책이 하나씩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얘는 정말 쉽잖아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4가지의 스토리를 하나에 담아 놓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서 이 책은 굉장히 간단해서 또 추천을 드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반전 그 책이거든요. 지구가 아픈데 우리가 Save the Earth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잘 못 그렸지만 아이들이 사실 더 잘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직접 표지를 꾸며보고 제목을 써보고 그다음에 내가 쓴 거니까 내 책 저자가 누군지 이름을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다른 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고 자 지구가 아파요. 왜 아플까요? 다양한 뭐 온실가스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지구가 좋아질까가 양옆에 써 있는데 지구가 아픈 이유를 중간에 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픈데 얘를 아프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펼치면 짜잔 지구가 이제 웃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뭔가
관전 내용을 써야 할 때 이 책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아픈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더니 지구가 이제 뭐 아프지 않게 됐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책은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되게 쉬워요. 이 책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은 제가 여기 각각의 그 사각형이 다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더 표시가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책은 뒤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 놨죠. 그래서 이 구분을 한 거를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색깔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은 되게 쉬워요. 뒤를 보시면 그냥 접어서 여기만 잘라주고 종이만 이렇게 끼워 넣어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쉬운 책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꼭 이제 남겨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손재주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에 만들고서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제가 요즘 부가티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수업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웨비나 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배우고 있는데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부가티 너무 어려워. 아직 그 단계는 조금 천천히 해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만드셔도 돼요. 그냥 잘라가지고 붙여서 접어주면은 귀여운 하트가 되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꾸며주는 거죠. 크기도 다양하게 뭐 리본도 붙이고 아이들이 직접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 글쓰기인데 요거가 약간 이렇게 가운데가 펼쳐져요. 이렇게 출력을 해서 얼굴만 붙여주고 잘라서 이거를 책상에다 하면은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그림도 조금 그려보고 색칠도 칠해보고 그러면서 내 글쓰기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아이들이 기억이 남고 나 영어 글쓰기 수업 재밌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나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할 때도 이걸 출력하셔가지고 아이들에 맞게 예쁘게 색칠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포스트잇을 활용하시면 돼요. 글 하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 위에다 붙여 나가면 하나의 또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띄어서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잇을 했는데 나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종이를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얘를 다 쓴 다음에 얘를 띄어서 뭐 예쁘게 테이프나 이런 걸 발라가지고 책으로 묶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언제나 내 글을 볼 수 있게끔 이거를 저는 게시판에다 이렇게 쭈르륵 붙여놓고서 아이들이 직접 여기다가 내가 이번 시간에 글을 쓰고서 했다면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게끔 하면은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하고 나중에 다 책이 끝났을 때 책과 함께 집으로 보내주면 또 굉장히 집에서도 네가 이렇게 다 글을 썼구나 라고 해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우리 교재 리뷰를 하거나 하면 이렇게 쬐끄만 포스트잇을 받기도 하시잖아요. 이 피처에서 이제 주시는 건데 My First Writing 이 포스트잇을 제가 띄어가지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종이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십자 폴드 그 책 있죠. 요거처럼 이렇게 쭉쭉쭉 펼쳐지는 종이를 여기다 붙이면 여기에서 하나의 쬐끄만 또 미니 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닫아가지고 얘는 조금 더 내구성이 있겠죠. 아까보다. 그래서 글을 여기다가 써서 네, 미니북이 정말 이 교재와 함께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아이들이 또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누가 더 예쁘게 잘 만들었나, 어떤 게 더 좋은가, 뭐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또 워크시트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과학에 관련된 거 쓴다.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처럼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이야기를 쓸 수가 있고, 또 이거는 This is me라고 써 있는데, 그림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템플릿만 잘라가지고 2개를 해서
뭐 주제에 따라서 해주면 되겠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거, 나의 스케줄은 뭐 이런 거를 쓴다. 그러면 여기다 써놓고서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써게끔 하면은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나에 대한 글을 쓰는 건데 지금은 이 행성, 지구란 행성과 내가 살고 있는 대륙, 내가 살고 있는 뭐 마을, 나라, 그다음에 우리 가족, 그리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렇게 지도도 그려보고 집도 그려보고 아이들이 되게 잘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거를 하나를 딱 해놓으면은 정말로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주제를 또 달리하면 이거는 색종이만 종이의 색깔만 다르게 해서 주제를 다르게 써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교재의 주제가 점점점 확장돼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내 학교, 그다음에 뭐 우리 나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또 좋은 자료가 되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가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이제 라이팅을 할 때 써야 될 것들을 이제 좀 아이들이 교실에서 뭔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자료를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출력하셔가지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신다면 게시판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아이들 책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문장 구호 같은 것들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한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책에다 붙여주거나 게시판에다 붙여서 아이들이 잊지 않게끔 여기다 이거 해야지라는 것들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디어 웹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그냥 있는 것만 하지 않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시면 또 수업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 퓨처의 교재는 사실, 교재만 가지고도 글쓰기를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잘 배울 수 있는 교재라서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있고,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활동들도 활용하시면 글쓰기도 결코 어렵지 않고 글쓰기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뭔가 더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끔 아이들이 뭔가를 잘하게 하려면 사실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넣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수업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다양한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 요소를 넣으셔서 이 퓨처의 My First Writing을 가지고 재미있게 글쓰기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꼭 다 하지는 못하시더라도 하나라도 꼭 아이들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후기 참석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니까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은 제가 또 뽑아서 제일 감동하는 글 또는 너무 재미있다 뭐 이런 그 후기가 있으면 한 분은 전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너무 쫓기듯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보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기한이 이제 카페에 올라올 거예요. 언제까지 써주세요라는 게 있으면 그거 보시고 천천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기회로 서로 함께 수업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또 좋은 교재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카페에서도 자주 뵙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눠드렸던 설명드렸던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교재의 다양한 특징들 활용하셔서 글쓰기도 쉽고 재미있게 즐겁게 수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댓글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프자 카페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카페에서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웨비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